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가지아님께서 질문 주셨던 시스웍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 가지아님께서 이번에 시스웍을 어떻게 보고 있냐 이게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먼저 이전에 제가 과거에 이제 시스웍에 대해서 이제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때 당시에 시스웍은 제2의 신풍제약 같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다. 그래서 8월 20일 날 이제 영상을 업로드 해 드렸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때 당시에 좀 차트를 좀 보여드려 보면은 8월 20일 날짜가 이 시스웍이 처음 상한가를 기록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2의 신풍제약이다 라는 말은, 현재 신풍제 8월 20일 날짜가 이때인데, 이때 당시에 이게 신풍제약이 올라왔던 것처럼 시스웍도 이제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올려드렸던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영상은 이 시스웍에 대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한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댓글들을 보면은 뭐 이제 이렇게 꼼꼼히 봐야 하는군요, 많이 배웁니다, 뭐 그리고 다음 주에도 뭐 시스웍 브리핑 한 번 더 해달라,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등등등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스웍 기업에 대한 내용들은 이전 영상을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유에 대한 부분이죠. 실제로 시스웍이 이렇게 올라왔고 지금 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투자 판단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전에 지금 보시면은 부자대자님께 먼저 가지아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시스웍을 어떻게 보냐. 그래서 장기로 보시나요 질문을 했고, 부자대자님은 다음 주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가지아님이 다음 주에 뭐가 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위에 채팅창 글들을 잘 찾아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채팅창을 찾아보면은 이제 140건의 이제 키워드가 잡히죠. 그래서 내용들 보면은 헬스케어 의료 서비스 분야 사업 확장, 무상증자 결정, 뭐 보시면은 뭐 전환사채권, 그리고 30억 뭐 신주인수법 무사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요점이 뭐냐면은, 저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게 긍정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부분이냐를 이제 정확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투자자분들이 들었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되게 흐지부지하게 좀 끝을 흐리셔가지고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간에 이야기 드릴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고, 될 수 있으면은 최대한 간략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전에 제가 시스웍 영상을 찍었던 거는 이 과거 이전이죠. 그리고 상한가 이후에 지금 주가가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봤던 것들을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찾으려면은 공시를 보셔야 돼요. 이 공시라는 것 자체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다 정리해 갖고 올린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보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자, 일단 보셔야 될 게 아무래도 무상증자권이 되겠죠. 체크를 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신규 시설 투자,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이제 증권 발행 이제 전환사채 했던 거죠. 사채권, 이제 사채권 뭐 전환사채 했던 것들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대표이사 변경, 주총 이런 것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단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또 보셔야 될 게 쭉 넘기면은 이제 유상증자 결정까지. 자, 일단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때까지가 이제 8월 20일 날짜 기준이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이전에 분석했던 때가 8월 20일 날짜죠. 기준이죠. 그래서 이 내용만 설명드리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봐요. 자, 일단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보기 이전에 딱 차트만 보더라도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들이 지금 차트가 현재 어느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지, 어느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보시고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시스웍 같은 경우는 2,000원일 때 당시에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 만한 주식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이제 그 새로운 사업 분야를 넓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장성이 크기 때문에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보시면 실제로 2,000원이던 게 1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12,000원까지 올라간 시점에 거래량이 그 가격대에 굉장히 많이 터졌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전에 갖고 있던 주주들이 12,000원에 팔았고, 그리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이 12,000원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손바뀜이라 그래서 새 주포가 나가고 새로운 주포가 들어와서 앞으로 더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긍정적인 시각이고, 부정적인 거는 여기서 주포가 나가고 이제 개미들에게 이제 물량을 턴 걸로 보고, 이제 물량 털기, 이제 물량 넘기기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는 주포가 오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릴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면은, 앞으로 명분이 뭐가 남아있는지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명분이 더 있다고 생각된다면은 손바뀜으로 보는 거고, 명분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물량 넘기기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차트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명분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명분에서 이제 찾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8월 20일 날 올라온 거고,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최대주주 변경권이죠. 그래서 BBB가 들어와가지고 최대주주 변경되는 내용이니까 제외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크게 세 가지 명분이 있어요.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거래량이 없을 때, 거래량이 없는 주식을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식 수를 늘려서 거래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죠.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무상증자 이유는 주가를 싸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볼 수 있겠죠. 몇백만 원짜리 주식을 사기 부담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액면 분할이라던가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식 가격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싸 보이는 효과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우는 이 시가총액에 대한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본금, 그러니까 유동자산을 이 자본금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자본금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수를 늘려가지고 하는 건데, 뭐 거래량 늘리는 것부터 하나하나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일단 거래량을 늘릴 만한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시스웍 과거 주가를 보면은 과거에는 막 거래량이 하루에 몇만 주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런 몇만 주밖에 안 되던 주식, 그때는 무상증자를 한다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명분은 존재할 수가 있는데, 최근 거래량을 보면은 100만 주, 200만 주, 400만 주 이렇게 터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말은 이 거래량 때문에 무상증자를 진행한다라는 말은 조금 약한 명분이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싸 보이는 효과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싸 보이는 효과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무상증자 결정 공시를 보면은 지금 증자 전 주식수가 2,500만 주고 새로 4,900만 주를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주식 주가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상장 주식수 곱하기 주식 가격을 하면은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수 곱하기 주가 하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나오는데, 그래서 실제로 주식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가격이 나오는지. 계산기를 꺼내서 상장 주식수 2,500 10만 5,067주 곱하기 현재 가격 7,400원 하면은 대략 이제 8,000 딱 나오죠. 이게 주가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1,800억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868억이니까 대충 이제 비슷한 부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확인이 됐는데 무상증자라는 거는 지금 이 주식수를 늘린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시가총액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되죠. 그러면은 주가가 내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다시 넘어와서 실제로 어느 정도 늘어나냐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계산기를 꺼내고 공시를 보면서 주식수가 얼마나 늘어나냐 105067 더하기 49251 더하면은 총 늘어나는 주식수는 7430만 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은 현재 시가총액 1868억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나누기 주가 상장된 주식수를 나누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주가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무상증자를 했을 때 이 시스웍 주가가 2,500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7,400원에서 2,500원이니까 갑자기 싸 보이게 느끼겠죠. 기업 가치는 변화가 없는데 투자자들이 단순히 봤을 때 심리적으로 싸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효과로 기대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제 주가 부양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과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공매도 때문에 부담될 때 이렇게 무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주가를 싸 보이게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매도 세력을 없애는 이제 이런 전략을 취하기도 했었는데, 네, 시스웍 같은 경우는 사실 이 8,000원대도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좀 의문이 들기는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그 재무에 대한 변동인데, 이 재무에 대한 변동에 대한 부분이 뭘 뜻하냐면은 쉽게 말해서 유보금을 이 주식 무상증자를 통해서 늘리면서 자본금을 늘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자본금을 늘린다라는 게 기업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나중에 기업이 안 돼가지고 이제 회사가 부진한 겪을 때, 이제 적자를 기록할 때 자본에서 이제 까이게 되겠죠. 이제 돈을 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자본에서 까이게 될 때 자본 50% 이상 까이게 되면은 우리는 이걸 자본 잠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본 잠식이라 그러고 50% 이상 까였을 때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을 늘린다라는 거,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매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이번 매출 성장을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향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신규 상장주, 뭐 실적주들을 이렇게 뽑아서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코로나로 이슈되는 종목들은 제외를 한다는 거죠. 그 말은 코로나가 꺼졌을 때 이제 여기에 대한 매출 성장이 계속해서 기대할까는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무상증자로 이 주가 상승을 더 가치를 높이기에는 조금 미지수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신규 시설 투자라는 것 자체가 사업에 대한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사업 진출이 뭐 진단키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 그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유상증자 통해서 들어왔던 거 그 BB가 하는 거라서 이것도 일단 이전에 이슈로 올랐던 거기 때문에 제외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사채권인데, 이 사채권이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최근에 뭐 전환사채라던가 교환사채라던가 신주인수권이라던가 계속해서 지금 추가 상장을 하고 있죠. 자, 추가 상장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사채라는 것 자체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갚아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주면 그만이지만은 이거를 이제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만기가 될 때 돈을 받아도 되지만은 또 하나 혜택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기업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빌려준 물량만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근데 그 권리가 그 과거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채권이 1년 전에 나왔던 건데 1년 전 과거 당시 주가면 얼마예요? 2,000원대의 사채권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뭐 1,000만 원치 지금 사채 빌려준 게 있다. 그러면은
2,000원 가격대 기준으로 전부 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파는 건 얼마에 파는 거예요? 8,000원에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받을 돈은 1,000만 원이지만은 2,000원에서 8,000원의 차익을 남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 진짜 몇 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만큼의 이제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 공시를 보면은 계속해서 전환사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하는 부분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나온 것들을 추적을 해보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쭉 내려오면 이제 8월 28일 날짜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가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요번에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가 요번에 지금 행사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전환가액이 2,850원에 바꾸는 거고, 지금 발행 주식 수가 20만 주, 7만 주를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구 금액이 지금 6억, 2억을 바꾼다는 건데, 쭉 내려보면은 원래 초창기에 그 사채권 금액이 100억이에요. 100억인데 지금 3억이 남았습니다. 10만 주가 남았어요. 그 말은 즉, 이전에 지금 이 건 말고, 이 과거에 지금 계속 보시면은 지금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고, 또 넘으면 또 있죠. 전환 청구권 행사. 자, 계속해서 이거를 전환 청구 행사를 해왔다는 거죠. 100억을 지금 3억이 남을 동안. 그래서 이거를 다 하나하나 보시면 되는데,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실제로 상장 주식 수가 20만 주가 생기죠. 메모장 켜고 다시 보면서, 자, 20만 주가 생겼는데, 사채권 20만 주. 자, 이걸 언제 바꾸냐 봤더니 9월 9일이죠. 2020년도 9월 9일에 신규 상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7만 주가 생기고,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9월 9일에 이제 신규 상장되죠. 그리고 지금 이거 전환가액이 지금 얼마예요? 2,853원이에요. 아래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 공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전환 청구 회사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얘 원래는 이제 100억짜리죠. 100억짜리인데 지금 보면은 이것도 똑같이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190만 주 사채권에서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전환 날짜가 9월 3일 날짜죠. 9월 3일 날짜에 내가 주식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853원이고, 이거 다 합치면은 얼마가 나오냐는 거면은 이제 100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쭉 나와 있죠. 계속해서 이제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전환사채 잔액이 100억에서 계속 뭐 10억, 지금 10억 남았는데, 아까 이전 공시 이거 지금 물량 털어내면 이제 또 3억이 남는 거고. 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최근 거만 봤을 때 상장 예정일이 다 비슷하거든요. 9월 3일에 9월 9일에 다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넘어와서 보면은 9월 3일 9월 9일이 신규 물량 생겨나는 날짜가, 체크를 해보면은 이제 이 날짜라는 거죠. 이 날짜에 아까 이야기했던 100만 주, 뭐 이렇게 10만 주 이런 것들이 물량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봤을 때, 차트를 봤을 때 이전에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그 얼마였어요? 아까 가격이 2,853원에 이 채권 받았던 사람들이 주식으로 다 교환을 해가지고 이 몽땅 언제 판 거예요? 이제 여기서 다 팔아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명분은 정확히 없지만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이 구간 때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지금 여기서 판 사람들은 이 채권자의 물량이고, 이거를 산 사람들은 이제 그 외의 투자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심각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채권자들이 이 가격에 팔았을까?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은 지금 팔지 않고 더 기다렸다가 팔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채권 만기가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채권 만기가 지금 보시면은 얘네가 이제 투자자들인데, 들어왔을 때 이제 만기일 날짜가 전환 청구가 종료가 2022년도 4월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4월까지 더
기다렸다가 팔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에서 지금 3억이 남았다라는 거는 여기에 다 있던 투자자들이 지금 판단했을 때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팔고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제 만약에 제 주포가 들어왔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숨고르기 하고 돌릴 수 있는 걸 명분으로 봐도 되겠지만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주포가 다 나가고 이게 이제 물량 넘기기로 본다면은 앞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이제 흘러내릴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물량이 소화되기까지, 지금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 아까 100만 주, 200만 주 그 물량 뿌렸던 이 가격대가 지금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매물대가 여기에 지금 다 물려있는 투자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투자자들이 세력이라고 본다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주가 방어되는 움직임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주가 방어 움직임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질 때 어때요? 거래량이 터질 때 여기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쭉 달린다는 거죠. 그 말은 기회 줄 때 계속해서 지금 팔라는 움직임들이 나온다. 이런 움직임은 주포 세력이라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라든가 단기 트레이더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이게 장기적인 가치로 보고 접근하기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왜냐? 이 물량을 돌파하고 돌릴 만큼의 그 자본력을 가진 세력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 말은 이제 여기서 뭐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해도 그 이상 돌리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이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저점 자리 봐서 뭐 지금 매수비 붙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시점에선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스웍을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 시스웍에 대한 상승 명분은 이전에 방영이 됐던 거고, 지금 시점에서 그 명분을 가지고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이제 좀 어렵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올라가려면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제 결과물을 보여줘야 돼요. 그 결과물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결국에는 이제 매출 실적이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매출 실적을 봤을 때 과거 2015년도부터 200억, 300억 내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막 1000억, 2000억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매출을 봤을 때 1분기 매출 35억, 지금 60억 봤을 때 막 이렇게 갑자기 뭐 500억, 600억, 700억 이렇게 성장하는 매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오는 시점에서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시점의 시스웍은 굉장히 부담된다, 여러모로 이제 부담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전 8월 20일 날짜에 올렸을 때는 뭐 이제 이 주가를 논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주식이었지만은 이미 올라갔고, 그리고 여기서 물량 넘기기가 움직임이 진행이 됐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한전 요약하자면은 매출이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한 번 더 이 시스웍에 대한 가치를 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스웍이 다음에 매출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가시화되는 시점이 잡힌다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시스웍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